없자! 그만하라고 했지. 엄마한테 다시 돈 떼면 끝이야. 이게 집구석을 망쳐놓은 년이야. 인천항 물류센터 주차장.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오철수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빨리 안 와? 맨날 그 소리야. 56 윤지연의 장바구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토마토가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습니다. 죄송해요. 집에 가서. 창피하냐? 내가 뭘 잘했다고. 지연이 무릎 꿇고 깨진 유리를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딸 할인이 뛰어왔을 때 오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딸이 소방관이라고 깝치긴.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인이 국제구조대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짙은 바닷바람이 인천항 부두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밤 11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불야성을 이루는 항만 한편에서 최아리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았죠. 30의 나이 국제재난구조대 완장이 아직 팔뚝에 감겨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지. 물류센터 정문 앞에 선 하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그러나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경비실을 지나 사무동으로 향했습니다. 윤지연 씨요? 2층 휴게실에 계실 거예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올라간 2층, 휴게실 문을 열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56, 어깨가 많이 수척해진 엄마였죠. 엄마. 윤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피곤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할인아, 언제 온 거야? 연락도 없이. 엄마는 급히 일어서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은 이미 그것을 포착했죠. 손목부터 팔뚝까지 파랗게 번진 멍 자국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아, 이거. 짐 옮기다가 부딪혔어. 괜찮아. 지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할인이 휴게실을 둘러보니 구석에 CCTV에 빨간 불이 꺼져 있었죠.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였습니다. CCTV가 왜 꺼져 있어요? 그게 며칠 전부터 고장이래. 수리 기다리는 중이야. 엄마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구조대원으로 훈련받은 할인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 엄마는 계속 창밖만 보았습니다. 할인이 떠나 있던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한 듯 했어요. 재혼했다고 편지에 썼잖아.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지연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B- 하는 오류음이 났죠. 이상하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어서 와. 비밀번호 바꿨어. 보안 때문에 말이야. 오철수 48배 남자는 할인을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아버지 되는 오철수예요. 악수를 하는 순간 할인은 느꼈죠. 이 남자의 손아귀 힘이 필요 이상으로 세다는 것을요. 그리고 엄마가 그 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요. 집 안으로 들어서며 할인의 직감이 예민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집, 뭔가 이상하다. 구조대원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불길한 예감이 든 적은 없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오철수가 일찍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할인은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지갑을 정리하다가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죠. 무심코 펼쳐본 종이에는
낯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300만 원, 또 500만 원. 최근 석 달간 현금 서비스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하니 모두 오철수 계좌로 들어가 있었죠. 엄마가 물류센터에서 번 월급이 고스란히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부엌에서 나온 지연이 명세서를 보곤 당황했습니다. 그건 철수 씨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곧 갚는다고 했어. 하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득했지만 대부분 어제 만든 것이었죠. 혼자 사는 엄마가 하루에 먹기엔 과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는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제대로 먹고 있는 거 맞아? 응, 그럼. 철수 씨가 반찬 좋아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싱크대 위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제 처방전이었죠. 불면증 진단명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 못 잤어?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래. 괜찮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지연이 옆집 슈퍼 주인과 대화하며 들어왔죠. 윤 여사님, 요즘 밤마다 뭐 깨지는 소리 들리던데요. 접시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괜찮으시죠? 아, 네. 제가 좀 덜렁거려서요. 죄송해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돌아갔죠. 문이 닫히자 하리는 엄마를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진짜로 말해.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 내가 괜히 걱정할까봐.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죠. 구조대원 훈련 때 배운 가정폭력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흔적. 팔에 멍, 수척한 몸. 체크. 두 번째, 경제적 통제. 월급 전액 송금, 현금 서비스 강요. 체크. 세 번째, 사회적 고립. 이웃이 알 정도의 소음, 그런데도 숨기려는 태도. 체크. 세 가지 모두 해당됐습니다. 하리는 펜을 내려놓았죠.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의 위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엄마가 당사자라니요. 창밖으로 오철수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으며 결심했죠. 이건 단순한 재혼 생활의 적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구조대원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철수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향했어요. 하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오철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부터 가계부 내가 관리할게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빚 정리해줬잖아요. 카드 빚에 허덕이던 거 잊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보며 속으로 의문을 품었죠. 엄마가 언제 그런 빚이 있었단 말인가요? 식사 후 오철수는 냉장고에 A사 용지를 붙였습니다. 가정규칙표라고 적혀 있었죠. 벌점 제도예요. 집안일 못하면 1점, 늦게 들어오면 2점, 10점 넘으면 용돈 삭감이야. 할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철수가 출근한 뒤였어요.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네. 친구와의 통화였죠. 그런데 5분도 안 돼 오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통화는 3분 이내로. 규칙 어기면 벌점이야.
지연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이 물었죠. 엄마, 어떻게 통화하는 것까지 아는 거야? 휴대폰 위치 추적 앱 깔아놨대. 보호 차원이라고. 그날 밤 오철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미영이란 친구, 이제 연락 끊어요. 왜요? 20년 지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당신한테 안 좋은 영향 줘요. 맨날 술 먹자고 꼬드기잖아. 한 달에 한 번 차 마시는 게 다예요.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오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지연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깨진 접시를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결심했어요. 구조대원 시절 사용하던 소형 바디캠을 꺼냈습니다. 옷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죠. 그리고 구형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날부터 하리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책장에 바디캠을 숨기고 주방 서랍에 녹음기를 설치했죠. 오철수의 폭언과 협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오철수 앞으로 온 택배 상자였는데 발신인이 대부업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긴급 대출 안내 전단지가 가득했죠. 빚 정리해줬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돈을 빼앗아 자기 빚을 갚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철수가 일찍 퇴근한 것이었어요. 뭐하고 있어? 하리는 재빨리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택배 왔길래 받아뒀어요, 아버님. 그 호칭에 오철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위선자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겠다고요. 부엌에서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멍든 손목에는 새로운 상처가 더 늘어 있었죠. 하리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음성 파일 23개, 영상 파일 15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으니까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리는 홀로 방 안에 앉아 화면의 증거들을 응시했죠. 구조대원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반 하리는 엄마를 데리러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항만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철수의 차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차 문이 열려 있고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안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오철수였습니다. 술 냄새가 10m 밖에서도 진동했죠. 지연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리가 늦어져서. 맨날 그 소리야. 이게 집구석을 망쳐놓은 년이 할 소리냐? 오철수의 고함에 주변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죄송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뭐, 창피하냐? 내가 뭘 잘했다고 창피해해. 오철수가 지연의 장바구니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깨졌고 토마토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갔습니다. 붉은 과육이 검은 바닥에 으깨졌어요. 아이고, 또 돈 낭비야. 누가 토마토 사래? 이것도 못하면서 일은 왜 해? 지연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올리다가 손가락을 베었죠. 피가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뛰어나갔어요. 엄마. 오철수가 할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효년합셨네. 딸이 소방관이라고 깝치긴. 엄마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할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배운 모든 격투 기술이 머릿속을 스쳤죠. 이 남자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었어요. 직업 윤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술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할게요. 뭐, 아버님? 푸아, 들었어? 얘가 날 아버님이래. 오철수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죠. 인연이 팔자 좋아서 재혼했는데 딸년까지 붙어와서 밥 축내고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죠. 엄마, 일어나요. 집에 가요. 할인이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감싸주며 차로 향했죠. 아, 내 말 안 끝났어. 오철수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죠. 백미러로 보니 오철수가 비틀거리며 자기 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괜찮아. 작은 상처야.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핸들을 꽉 잡았죠.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이건 화재보다 더 위험한 불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불길과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종류의 불과 싸워야 했죠. 엄마를 집어삼키려는 폭력이라는 불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늦은 밤 상담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연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구조대원의 눈이 아니었어요.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깊은 밤 하리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2살 겨울이었죠. 동네 상가에 불이 났고 엄마와 함께 갇혔습니다.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뜨거운 열기가 폐를 태웠어요. 공포에 질린 할인이 엄마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할인의 절규가 불길 속에 묻혔었죠. 다행히 소방관들이 둘 다 구해냈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는 깊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2번 다시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그래서 소방관이 됐고 구조대원까지 됐죠. 할인아. 엄마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이번엔 제가 지켜요. 어떤 불이라도. 할인의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내밀었죠.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6개월치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타박상, 염자,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날짜별로 찍은 상처 사진들. 팔에 멍, 목에 붉은 자국, 부어오른 손목이 선명했죠. 마지막 페이지엔 일기 같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접시 던짐, 왼쪽 어깨 타박 4월 2일 마이너스 목 졸음, 숨쉬기 힘들었음 5월 21일 마이너스 머리채 잡고 흔들, 두통 지속. 혹시 몰라서 모아뒀어.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리는 깨달았죠. 엄마는 이미 홀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무력해 보였던 엄마가 사실은 증거를 모으며 버티고 있었던 전사였습니다.
하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12살 그날 불길 속에서 놓쳤던 그 손을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희망이 있었죠. 창밖으로 항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하리는 그 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반드시 진압하겠다고요. 새벽 3시 하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물류센터 보안실장에게 부탁해받은 CCTV 영상이었죠. 화물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휴게실은 고장났지만 이 카메라는 살아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오철수가 엄마를 벽으로 밀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지연이 넘어지며 팔을 부딪히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5월 21일 오후 8시 47분. 하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메모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상가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죠. 오철수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10초간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합니다. 폭행 증거가 명백해요.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오철수 씨, 조회해 보니 전과가 있네요. 재개발 보상금 사기로 실형받았다가 지금 집행유예 중이에요.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를 노린 계획적 접근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할인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경찰에 112 동행 신고를 했어요.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진단서를 발급받았죠. 타박상과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증거 자료를 첨부하니 바로 승인이 떨어졌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습니다. 옆집 슈퍼 주인이 찾아왔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다 녹음해뒀어요. 윗집 부부도 나섰습니다. 우리도 봤어요.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 동영상도 찍었고요. 아래층 할머니까지 합류했죠. 그 아저씨가 윤 여사 때리는 거 직접 봤어. 내가 법정에 가서 말할게.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증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못 본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모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7개, 음성 녹음 23개, 사진 증거 45장, 의료 기록 6개월치, 증인 3명. 완벽한 증거였죠. 그날 저녁 오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만한 표정이었죠. 저녁 늦었잖아. 빨리 차려. 그때 할인이 나섰습니다. 손에 법원 서류를 들고요. 오철수 씨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오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게 무슨 100m 이내 접근 금지예요. 어기면 바로 구속됩니다. 집행유예 중이시죠? 오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너희가 감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할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철수는 주춤했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더는 갑이 아니었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오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문이 닫히자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철수 같은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2시
하리는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고함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오철수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리는 재빨리 휴대폰 녹화를 켜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엄마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격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죠. 내 집인데 왜 못 들어와? 넌 내 마누라야. 오철수의 술 냄새 섞인 고함이었습니다. 할인이 방으로 뛰어들었을 때 오철수가 지연의 팔을 비틀며 벽으로 밀치고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죠. 그 손, 놓으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철수가 돌아봤죠. 내가 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이 움직였습니다. 구조대원 훈련 때 배운 인명구조 제압술이었죠. 먼저 오철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각도로요.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를 밀어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오철수가 균형을 잃자 벽으로 밀착시켰습니다. 으악! 오철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고 다른 손으로 어깨를 눌렀죠.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폭행이 아니라 구조 매뉴얼이었다는 거예요. 손목은 고정했지만 부러뜨리지 않았고 기도를 확보해 호흡은 가능하게 했으며 신체 손상을 최소화했죠. 경고드렸죠. 다시 손 떼면 구출조차 안 합니다. 할인은 스마트워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112 인천항 한빛 아파트 703호. 가정폭력 현행범 제압 중.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할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고요. 현재 어머니를 폭행하는 현장을 제압한 겁니다. 영상 증거 있습니다. 경찰이 오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어요. 너희 가만 안 둬. 다 고소할 거야. 집행유예 중 재범이시네요. 이번엔 실형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오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순찰차가 떠난 후 할인은 떨고 있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엄마. 정말 끝났어. 지연이 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6개월간의 지옥이 끝난 것이었죠. 다음 날 법원에서 긴급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철수는 구속됐고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그동안 빼앗긴 재산도 민사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게 됐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철수 씨 여러 여성에게 같은 수법을 썼던 상습범이었어요. 덕분에 추가 피해자들도 구제받게 됐습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한 것이었죠. 한 달 후 지연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악몽 없이 잠들 수 있게 됐죠. 할인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구한 건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었다. 내 평생의 약속이었다. 불길 속에서 엄마 손을 놓았던 12살의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번엔 지켰다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고요.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철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혼도 성립됐죠.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걸 할인은 믿게 됐습니다. 6개월 후 인천지방법원. 오철수는 접근금지 위반과 상습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죠. 지연은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빼앗겼던 재산 대부분을 환수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지연이 말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손을 잡아줄 차례야.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수료한 엄마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할인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소방서에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개선안을 제출했어요. 구조대원의 관점에서 작성한 실무 지침이었죠. 본부에서 정식 채택됐고 전국 소방서에 배포됐습니다. 지역 상인회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항만 골목 안전지도를 제작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의 귀갓길을 표시하고 위험 구역을 알렸죠. 할인은 주말마다 야간 귀갓길 동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녀가 함께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손 놓지 않는 구조대, 정당방위 요령, 신고 절차, 증거 확보법을 알려주는 채널이었죠. 첫 영상은 가정폭력, 침묵하지 마세요였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지연도 출연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저처럼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모녀는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1년 전 할인이 귀국했던 그 부두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빛이 보였어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일출이 항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엄마, 손. 할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거칠었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의 구조대예요, 엄마.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할인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채널 구독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덕분에 신고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갑니다. 할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손 놓지 마세요. 항만의 새벽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모든 폭력의 불길은 반드시 진압될 수 있습니다.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의 구조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에서 사명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곁엔 손 놓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신의 구조대가 되어줄 겁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신고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침묵은 폭력을 키울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손도 놓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림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